김주의 집권 북한을 뒤흔들 72시간 2025년 3월 15일 새벽 2시 평양당 중앙위원회 청사 긴급 소집된 고위 간부 200명 앞에 한 소녀가 섰다. 김주혜. 겨우 12살.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버지께서는 어제 서거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 나라를 이끌겠습니다.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3일 후 북한은 세계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김정은 갑작스런 사망. 공식 발표는 심장마비. 하지만 평양 내부에서는 다른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당시 당 조직 지도부 참사로 근무했습니다. 김정은이 쓰러진 건 3월 14일 밤 10시였어요. 만찬 도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단 7명. 김여정, 최룡해, 박정천, 그리고 호위 사령부 사령관들. 하지만 김주혜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누가 다음 최고 지도자가 될 것인가? 김여정은 자신이 섭정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룡해가 반대했어요. 박정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은 12살 꼬마를 따를 수 없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주혜가 호위사령부 특수부대 20명을 대동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주혜가 나를 계승한다. 군부는 이를 따라야 한다. 이건 명령이다. 김정은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여정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가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정천만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 녹음이 진짜입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호위사령부 특수부대는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했습니다. 역사상 최연소, 최초의 여성 최고 지도자. 김주혜. 김주혜가 첫 번째로 내린 명령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군부 고위층 30명을 즉각 해임하고 재조사한다. 다음 날 새벽 박정천 총정치국장이 체포됐습니다. 죄목은 반역 음모. 김주혜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었어요. 인민군 최고감찰관. 그 자리에 30대 초반 여성 장교를 앉혔습니다. 군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날 밤 평양 방어사령부에서 긴급 장성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다. 하지만 회의실에 도청 장치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김주혜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호위사령부가 난입했고 23명의 장성이 체포됐습니다. 3일 후 15명이 처형됐습니다. 김주혜는 정군의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나는 어리지만 무자비할 수 있다. 하지만 진짜 권력 투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김여정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김여정은 표면상 김주혜를 지지했습니다. 김여정은 표면상 김주혜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실권은 자신이 주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당내 자기 사람들을 김주혜 주변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김주혜는 갑자기 비서진을 전원 교체했습니다. 나는 고모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3월 28일. 김주혜의 첫 공개 연설 날이었습니다. 김여정이 작성한 연설문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주혜는 연설문을 읽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북한을 계승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북한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나는 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김주혜가 발표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마당 경제 공식 인정, 경제특구 지정, 중국과의 교역 확대, 그리고 일부 정치범 수용소 폐쇄 검토. 당 고위층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간부들은 기대했습니다. 김여정은 그날 밤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혜는 너무 어리다. 우리가 막아야 한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주애의 연설은 전국에 퍼졌습니다. 그날 밤 평양 거리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김주애의 초상화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침묵 속의 기대, 70년 만의 희망이었습니다. 4월 3일, 한국 언론에 비밀 문건이 유출됐습니다. 김주애의 회의 발언들. 우리는 핵무기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미국과 대화해야 한다. 김여정 측근의 소행이었습니다. 김주애를 매국노로 몰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오히려 국제사회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주애는 외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북한은 변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인민이 살 길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4월 7일 새벽, 함경북도 제구군단에서 이상 징후 포착. 쿠데타로 보였습니다. 김주애는 침착했습니다. 제구군단으로 가는 모든 도로를 봉쇄하라. 단 발포는 금지한다. 그들은 적이 아니다. 설득해야지 죽여서는 안 된다. 김주애는 직접 군단장과 영상통화를 시도했습니다. 리명수 상장이었습니다. 원수님, 우리는 당신을 따를 수 없습니다. 당신은 너무 어립니다. 김주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리명수 동지, 당신 부대 병사들은 지난달 배급을 받았습니까? 지난 겨울 15명이 영양실조로 쓰러졌습니다. 2명이 죽었습니다. 체제를 지키는 것과 인민을 굶기는 것은 다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명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원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다음 날 제구군단은 철수했습니다. 4월 15일, 태양절. 김여정이 김주애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오빠가 남긴 진짜 유언장이다. 다음 날 김주애는 당 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제 고모께서 이 유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애는 아직 어리다. 여정이가 섭정을 맡아야 한다. 김여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김주애의 다음 말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이 유언장은 가짜입니다. 필적 감정 결과가 증명합니다. 고모, 당신은 위조 문서로 저를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이건 반역입니다. 김여정은 그날 모든 직책에서 해임됐습니다. 김여정 시대가 끝났습니다. 김주애는 진정한 권력자가 됐습니다. 김주애는 본격적인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3곳 폐쇄, 5,000명 석방, 장마당 합법화, 세금으로 배급 시스템 복구. 6개월 만에 평양 주민들은 쌀 배급을 다시 받았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돌아왔습니다. 2025년 6월, 김주애가 파격 제안을 했습니다. 핵 동결 선언, 대신 제재 완화와 경제 협력. 3개월 협상 끝에 싱가포르에서 역사적 회담이 열렸습니다. 김주애와 미국 국무장관. 장관님, 저는 어리지만 바보는 아닙니다. 북한은 변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도와준다면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제재 일부 완화에 합의했습니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10월 15일, 마지막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보수파 장성들의 암살 시도. 30분 교전 끝에 진압됐습니다. 김주애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들을 장례 지내주십시오. 그들도 나름대로 조국을 위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날 밤 방송이 나갔습니다.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2026년 1월, 북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마당 합법화, 배급 정상화, 정치범 석방, 국경 완화. 평양 일부의 인터넷이 개방됐습니다. 젊은이들은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합법적으로 봤습니다. 비교가 시작됐습니다. 북한과 남한. 충격도 있었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남한이 더 부자인 건 맞다.
하지만 우리도 변하고 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인다. 2026년 6월. 판문점. 김주애와 한국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김주애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아직 어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합니다. 저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날 합의됐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 재개, 이산 가족 상봉 확대, 종전 선언 논의 시작. 70년 냉전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김주애는 진짜 개혁가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독재자가 되는 걸까요?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거리에는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장마당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굶지 않습니다. 평양 거리를 걷던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70년을 살았지만 이런 북한은 처음 봅니다. 어린 지도자가 우리에게 희망을 줬어요. 김주애가 이끄는 북한은 어디로 갈까요? 그 답은 시간만이 알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북한 주민들은 70년 만에 처음으로 꿈을 꿉니다. 하지만 더 나은 내일을, 평화로운 미래를, 자유로운 삶을, 그리고 그 꿈의 시작은 12살 소녀의 용기였습니다. 이것이 김주애가 집권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변화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북한의 변화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올지 모릅니다.